영동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시간에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법이란 게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도덕과 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법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잡아간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도덕과의 차이점이었었죠.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좀 째려본다거나 이럴 뿐인데, 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은 감옥에 간다든가 이런 제재를 당한다는 게 법의 특징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고 우리는 그 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114쪽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머니하고 딸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아이는 우리는 어떻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지요. 자, 우리나라 법에요,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살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대한민국의 주민이 되는 거지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고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8살이 된 아이가 몇 명인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초등학교 이제 8살이 되는 아이들한테 전부 다 학교에 입학하세요 라는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8살이 되면 무조건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가끔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왜 교육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금 한 해 정도 미루거나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부 다 의무 교육이라서 무조건 학교에 보내야 돼요.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이 벌금을 낸다든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여러분 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사망했을 때에도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없어요 하고 사망 신고를 하게 되지요.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또 어떤 법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교과서 115쪽입니다. 민지는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런 법을 알아냈어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 등 36곳, 36곳 적발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름이 붙여진 법이 사실은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선생님이 법 이름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이렇게 음식하고 관련된 법만 한 4-5개 되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법들이 있냐 하면 청소년 보호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민사소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소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등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들은 전체에 있는 법 중에서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법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사 변호사가 되기 힘들어요. 이 법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식품위생법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식품위생법의 그 법률을 쭉 읽으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그래요.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0%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걸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4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학생들에게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햄버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햄버거라고 하는 음식, 피자라고 하는 음식들은 사실 영양적으로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게 아니라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급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그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TV에 어떤 골목 식당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더러운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렇게 더러운 곳에는 벌금을 매깁니다. 법이니까요. 법이니까 잘못하면은 어기면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있으면 그 음식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사람이 위생적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란에, 달걀에 무슨 숫자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위에 표면에 뭔가 쓴 것 같은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사실 보면은 이 닭이 그 달걀을 낳은 닭이 얼마나 크기에서 어떤 걸 먹고 자랐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식당에 가도 돼지고기는 국내산, 뭐 김치는 중국산 이런 식으로 원산지가 어디에서 이게 왔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마시는 우유만 봐도 뒤쪽에 보면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역시 법에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거 돼지고기는 그냥 일반 온도에 밖에 놔두면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운반할 때는 반드시 냉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통되도록 하는 법. 식품위생법 이 4가지가 전부 다 식품위생법의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어떤 법들이 있는지 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위험하지 않도록 망가진 곳이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네 있잖아요. 그네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어린이들이 막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 들어가면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네 주변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이런 것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사실 불량한 나쁜 식품은 다 어디서나 판매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학교 주변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학교에는 정동초등학교에는 매점이 없지만 초등학교에는 매점이 거의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매점이 있거든요. 매점이 있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매점에서는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은 진한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핫식스 같은 그 먹으면은 좀 정신이 바짝 깨는 그런 음료들은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인데 선생님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왜 어린이예요? 법으로는요 어린이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초등학생들만 어린이라고 하는데 법으로는 18세 미만 고등학생까지는 다 어린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어떤 부분이 불편하면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지요. 근데 이분이 다리만 불편하다 뿐이지 손이라든지 머리는 멀쩡한데 손으로만 하는 직업에 이 사람을 너는 장애인이니까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저기 나가서 교통경찰 하세요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분이 아무리 교통경찰을 하고 싶다 해도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지만은 이분이 할 수 있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장애인이라서 안 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는 법.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가 공부했었죠. 저작권법. 음악이나 영화, 출판물 이런 것들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죠. 이런 법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스쿨버스, 학교 통학 차량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죠. 여러분들 혹시 학원 차량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학원 차량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는 무조건 노란색을 쓰도록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법이 있을까요? 자전거를 탈 때에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타야 된다는, 그리고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고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로 자전거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 법도 정해져 있고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조금 속상한 법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에 그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강아지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 외에 그냥 우리 집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죽었어. 그럴 경우에는 얘를 장례식장에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그냥 그 땅에 묻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동물의 사체에는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산이나 이런 데 묻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례를 치러줘가지고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돼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 같은 애완동물을 죽었다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장에 버려야 된다는 게 속상하긴 하지만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안에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찾을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목요일에 봤던 내용.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어서 안전을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법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또 있네요. 어린이 통학버스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면 안 되는 법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는 그것을 원상 복구해야 된다는 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법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어요. 이 법들 굉장히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한 것만 해도 거의 한 20가지는 넘는 법들이 있죠. 교과서 117쪽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잠자는 어린이. 그 맨 뒷좌석에서 잠들어서 결국은 생명이 하나를 안타깝게 잃어버렸던 그거. 그래서 이 아이가 버스 맨 뒷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내리지 못해서 한여름에 더워가지고 그냥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을 한 경우.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이라고 해가지고 맨 뒷자리에는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를 하고 그걸 눌러야지만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가 자다가 만약 잠을 깼어요. 그럼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알릴 수 있는 안전벨 이런 것도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는 어떤 법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렵죠. 어떤 법이 필요할지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법이 있다면 여기 117쪽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쓴 친구들도 있고 안 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학교 오면 한번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사회 2시간인 거 알고 있죠, 친구들? 사회가 2시간인 이유는 우리가 책을 만들 거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작은 책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고 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에는 설명. 왼쪽에 지금 그림 나와 있죠?
어린이들이 나와 있고 머리 위에 점점점 해서 학교가 그려져 있네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 법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지금 법 아까 전에 본 것만 해도 거의 20개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스쿨버스를 그리고 어린이가 타는 차량에는 노란색을 칠해야 하는 법 이것도 있을 거고, 놀이터를 그려놓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책을 만들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보고 매직북 책을 만들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아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대충 연필로 찍찍 그리지 말고 잘 쓰고 예쁘게 쓰고 예쁘게 그림 그리고 색칠도 좀 하고 좀 정성껏 좀 합시다. 알겠지요, 친구들? 그리고 작은 책 만든 다음에 이 작은 책은 학교로 가지고 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작은 책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눠주었던 여러분들 할 내용들 학습지들과 함께 나눠주었던 종이 있어요. 색지하고 하나는 색지, 그리고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없으면은 마스킹 테이프도 좋고 어쨌든 아무거나 테이프가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도 필요해요. 이렇게 색지, 가위, 테이프나 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놓고 영상 계속 보면서 책 만들기 하도록 해요.